요즘은 위생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입맛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서연의 시선이 말순에게 머물렀다.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물론 어르신들의 정성은 고맙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위생관념으로는 곤란하죠.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재민아. 하지만 아들은 말순을 외면했다. 엄마,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말순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혼자 앉아서 울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말순이 이미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오후 2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체육관은 고요했습니다. 이말순은 걸레를 꼭 쥐고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죠.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34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을 해주던 그 손으로 이제는 외아들이 운영하는 클라이밍 체육관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창업한 지 이제 겨우 1년. 아직 직원을 둘 형편이 못 되니까 어머니인 자신이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재민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빚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그래도 서연이가 있으니까 든든하겠지.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한서연은 웰니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던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라도 젊고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재민이도 서연이 앞에서만큼은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체육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 누가 온 걸까요? 서연이 목소리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거든요. 말수는 걸레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민이는 언제 와요? 1시간 후에 올 거예요. 충분히 시간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 했어요. 그러니까 재민이에게는 비밀인 만남이라는 뜻일까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나가자니 서연이를 놀라게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엿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침 벽 쪽에 큰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밍 장비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말수는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납장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바깥이 조금 보였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박민우 코치님,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낯선 남자 박민우라는 사람이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뭔가 음침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는 걸까요? 왜 재민이 몰래 만나는 거죠? 재민이만 쓰러지면 지분은 다 우리 거야. 박민우의 말이 수납장 안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재민이만 쓰러지면이라니. 지분이 다 우리 거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도.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납장 안에서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말수는 수납장 안에서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건지, 도대체 지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언제부터 넣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공모자의 어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천천히 시작하죠. 재민 씨가 자주 마시는 프로틴 쉐이크에 조금씩. 박민우의 답변을 들은 순간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면 유도제라니. 아들이 매일 마시는 단백질 음료에 몰래 그런 걸 넣는다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클라이밍 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고가 나야 자연스럽죠. 말수는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사고를 의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자신의 외아들에게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어요. 녹음 기능이 있었죠. 보험 수익자도 다 바꿔놨다고 했죠? 서연의 질문에 말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재민 씨 몰래 서류 작업 다 끝냈어요. 이제 만약에 뭔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말순의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서서 공포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폴더폰의 녹음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소리가 날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요? 혹시 들키면? 들킬 리 없어요. 재민 씨는 완전히 우리를 믿고 있으니까. 박민우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말순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자신의 순진한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인간들이라니. 클라이밍 사고는 흔한 일이고 특히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죠. 며칠 정도 약을 먹이면 될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몸에 축적되면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테니까. 말수는 수납장 안에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민이의 운동 능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사고를 유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재민이가 다치면, 아니, 만약에 정말 심하게 다치면 어떡하죠? 서연의 목소리에 잠깐 주저하는 기색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계획대로 진행해요. 어차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 보험금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체육관 지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돈 때문에 해치려는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증거를 모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꽉 쥐었어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해서 재민이에게 들려줘야 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할까요? 네, 더 늦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체육관을 나가려는 모양이었어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차에 마지막으로 들린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재민이 어머니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들 걱정이 많으셔서. 괜찮아요. 할머니 한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라니.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얕보다니.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수납장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확고해졌습니다. 폴더폰 화면을 보니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재민이에게 말해야 할지, 과연 믿어줄지 걱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그 악마 같은 계획이 시작된다니. 말수는 체육관을 나서면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말수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폴더폰 속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재민이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마을 공동정원으로 향했어요. 이곳에는 온갖 정보통들이 모였거든요. 특히 김복희 씨는 근처 상가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희 언니, 혹시 박민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박민우? 체육 관련된 사람 말이에요? 김복희는 채소에 물을 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네, 클라이밍 코치라고 하는데. 아, 그 사람이요. 저도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복희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이상하다니요? 몇 달 전에 우리 동네 헬스장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우는 이미 여러 체육관을 전전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항상 젊은 여성과 함께 나타나서 사업주와 친해진 다음 돈과 관련된 트러블을 만들고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말순이 재민이 체육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복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재민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체육관 곳곳을 살펴보던 말순은 직원용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우가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보험 변경 신청서였어요. 수익자가 한서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었구나.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 카메라를 켰어요. 서류를 하나씩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계약서도 있었는데 재민이 서명이 된 걸로 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아마 위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재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눌했어요. 재민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재민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몸이 흔들거렸어요. 벌써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재민아, 혹시 요새 이상한 음료 같은 거 마시지 않았어?
뭔 소리예요? 평소처럼 프로틴 쉐이크만 마셨는데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그 악마 같은 계획이 말이에요.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요새 왜 이래요? 맨날 체육관 와서 이것저것 묻고. 재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발 간섭 좀 그만해요. 저도 어른이라고요. 재민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서연이도 못마땅해 하고 민우 코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재민이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었나? 재민은 중얼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순진한 아이가 지금 독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아,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왜요? 저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 보여.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엄마, 정말 그만해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재민은 짜증을 내며 체육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아들은 자신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폴더폰을 다시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재민이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낮에 짜증내서. 괜찮아, 재민아. 요새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사업 스트레스도 있고.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저 순진한 아이를 속이고 있는 인간들에게 말이에요. 재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뭔 소리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이 일을 막아내겠다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저 악마들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박민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연이의 진짜 목적도 파악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에 독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체육관 확장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말수는 며칠 전부터 김밥을 싸고 나무를 묻혔어요.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재민이가 말순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았는데. 뭔 소리야, 재민아. 엄마가 준비한 음식도 있고. 말수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다가와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웰니스 컨셉으로 준비한 케이터링이 있어서요. 좀 더 트렌디한 음식들로. 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거부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님, 요즘 고객들은 위생에 많이 신경 쓰거든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마치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말수는 구석에 서서 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재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 고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요즘 좀 피곤해서요. 과로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독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거든요. 그때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말순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최신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과감히 벗어나고요. 말수는 서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위생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입맛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서연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의 정성은 고맙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위생관념으로는 곤란하죠. 이제 확실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거였어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땅에 구멍이라도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민아. 말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럴 때 아들이라도 자신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재민은 말순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을 넘어서서 차갑게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재민의 말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고객들은 까다로워서. 재민아,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사업이 중요하니까.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까지 자신을 거부하다니.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서연에게 당한 모욕도 괴로웠지만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게 더 아팠습니다. 그때 폴더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음이 너무 심해서 대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가.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마저도 소용없게 된 거였어요. 오래된 폰이라 녹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진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흔들려서 글씨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증거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구시대 사람으로 취급하고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였어요. 정말로 구시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구시대 사람이면 어때요? 아들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서연과 박민우 같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끈질길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망가졌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사진이 흐릿하다면 더 선명한 증거를 잡으면 되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구해내야 했어요. 독이 더 쌓이기 전에 말이에요.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욕당한 분노가 오히려 강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로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말수는 잠들 생각이 없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찬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급식실에서 일하던 때였어요. 새로운 식자재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땅콩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걸 발견했었죠. 그때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알레르기 있는 아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성분표의 작은 글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쌓인 경험과 눈썰미 덕분이었어요. 그래, 난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었지. 말수는 갑자기 자신감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서영 같은 젊은 사람들이 무시할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오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재민이 마시는 프로틴 쉐이크 통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쓰레기통에 빈 병들이 몇 개 있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병을 꺼내서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라벨이 조금 들떠 있었고 성분 목록 중 일부가 어색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조작한 거네. 더 자세히 보니 원래 성분표 위에 새로운 라벨을 덧붙인 것 같았어요. 아마 수면 유도제 성분을 숨기려고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번엔 제대로 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서 조작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보험 변경 건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재민이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정수경이라고 지금은 보험심사관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수는 수경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경이 엄마, 나 말순이야. 수경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수경이는 재민이와 친했던 아이라 말순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재민이 오빠는 잘 지내시죠? 수경아, 이모가 급한 부탁이 있는데 보험 변경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말수는 재민이의 보험 정보를 알려줬어요. 수경이는 잠시 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뭔가 이상해요. 수익자 변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됐거든요. 어떻게 이상한데? 보통은 본인이 직접 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건 대리인이 처리했어요. 게다가 서명도 좀 의심스럽고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뭔가 조작된 거였어요. 수경아, 이 일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네,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서명 위조 의혹이 있으면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믿을 만한 동맹을 찾은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하게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34년간 급식실에서 기른 눈썰미, 아들을 키우며 쌓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게 자신의 무기였어요. 서연아, 박민우야. 너희가 날 우습게 봤구나.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수경이가 보험조사 결과를 가져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이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서명이 완전히 위조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증거가 확실한 거네?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수경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에 말을 이었어요. 보험 변경 신청자가 박민우가 아니라 한서연이었어요.
그런데 서연 씨 명의로 된 대출 기록도 발견됐거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대출이라니? 오빠 이름으로 된 고액 대출이에요. 서연 씨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미 연체 상태더라고요. 말수는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요? 서연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연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박민우한테 협박당하고 있지? 말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잠시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 빚 때문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오빠가 도박으로 만든 거액의 빚, 박민우가 접근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일,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더디야기를. 처음에는 정말 재민 오빠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우가 점점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무서운 계획이 뭔데? 패러글라이딩이에요. 재민 오빠를 패러글라이딩 체험에 데려가서 사고가 나도록 할 거라고 했어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클라이밍 사고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언제? 이번 주말이에요. 이미 예약도 해놨대요. 말수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증거와 서연의 증언을 가지고 말이에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경이가 가져온 보험조사 자료와 서연의 상세한 증언을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요.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형사가 제안했어요. 주변에 무전기 쓰는 분들이나 드론 동호회 하는 분들 계세요? 네, 마을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 원거리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예요. 다음 날 말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전 동호회를 하는 김철수 씨와 드론을 취미로 하는 박영수 씨였어요. 말순이 누나,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죠. 두 분 모두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어요. 철수 씨는 무전기로 경찰과 실시간 연락을 취하고 영수 씨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장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요즘 드론 성능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해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서연이 재민이를 패러글라이딩장으로 데려가고 말순과 경찰은 미리 현장에 대기하는 거였어요. 박민우가 실제로 사고를 유발하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민이의 안전이었어요. 말수는 몰래 재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민아, 이번 주말에 패러글라이딩 간다며? 네, 서연이가 체험해 보자고 해서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칫하면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말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박민우가 자신을 얕보고 서연을 협박했지만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바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경찰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끈질긴 의지가 있었거든요. 금요일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재민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우 같은 인간은 끝까지 교활할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패러글라이딩장은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결판날 날이었거든요. 말순은 주차장 한쪽에 숨어서 박영수 씨의 드론이 이륙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드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누나 화면 잘 보이세요? 김철수 씨가 무전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패러글라이딩장 전체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네, 잘 보여요. 담당 형사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오전 10시쯤 재민이와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재민이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수면 유도제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재민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을까? 서연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된 연기라는 걸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재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잠시 후 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패러글라이딩 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민우 코치님.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보기에는 재민이가 제대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장비 착용이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직접 재민이의 하네스와 패러글라이더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화면을 더욱 집중해서 봤습니다. 영수야, 좀 더 가까이 찍을 수 있어? 네, 지금 줌인해 볼게요. 드론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민우의 손동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네스 연결 부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요. 카라비너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있어요. 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민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불완전하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모든 팀 즉시 진입하라.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어요. 민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민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자 민우는 발버둥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금 전 하신 행동이 다 녹화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풀어놓으셨죠. 재민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민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아, 뭔 일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곁으로 달려가서 꽉 안았어요. 재민아, 괜찮아? 엄마는 왜 여기 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병원부터 가자. 형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투여, 보험 변경 조작, 그리고 의도적 사고 유발 계획까지. 재민이는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독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재민아. 프로틴 쉐이크에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었어. 재민이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연아, 이게 사실이야?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오빠의 도박빚, 민우의 협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계획까지. 물론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순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프로틴 쉐이크 병의 라벨 조작 흔적, 보험 변경 서류의 위조,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고의적 장비 조작 영상까지. 어머니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네요.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들만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박민우의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상습범이었어요.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을 조작하고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서 공범으로 만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끝장나겠네요.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보험사 조사 결과 민우가 관련된 모든 계약이 무효 처리됐어요. 병원에서 재민이는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됐어, 재민아. 엄마가 지켜줬으니까. 말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서연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공범이기도 했으니까 법적 처리는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민 오빠,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서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말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뒤풀이를 했어요. 김철수 씨와 박영수 씨, 그리고 수경이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순이 누나,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다니. 혼자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니까. 말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당당해 보였어요. 구시대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승리한 거였어요. 재민이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체육관 운영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의 말을 더 잘 들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바람이 마치 모든 걸 정화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마을 공동정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제의 후유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민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주 1회 밥상 약속이라고 부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순진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재민아.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지. 말수는 아들이 준비한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요리는 재민이가 하기로 했거든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챘어요? 34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야. 이상한 건 바로 눈에 띄더라고.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엄마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목요일 오후 말수는
공동정원에서 특별한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생활 지혜 나누기라는 이름의 작은 강좌였어요. 동네 주부들과 어르신들이 모여서 일상 속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품 라벨을 볼 때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보세요. 말수는 가져온 여러 제품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성분표의 작은 글씨, 유통기한 확인법, 그리고 이상하게 덧붙여진 라벨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우리 말순 언니는 정말 대단해. 아무도 못 알아차린 걸 혼자서 다 찾아냈잖아. 김복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니까. 말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무전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철수 씨가 나서서 무전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박영수 씨는 드론으로 찍은 마을 전경을 보여주며 안전한 길과 위험한 구간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어요. 누구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거든요. 한편 서연은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공범이기도 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사회봉사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재민 오빠, 정말 죄송해요. 가끔 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지만 재민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박민우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상습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그의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재민이가 말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패러글라이딩 해보실래요? 뭐라고?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그 무서운 기억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물론 안전한 곳에서요. 전문 강사님과 함께하는 체험 비행이에요. 재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저를 구해준 그 하늘을 같이 보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안전하게, 행복하게. 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장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예상외로 마음이 차분했어요. 전문 강사가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강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말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아래쪽으로는 마을이, 멀리로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재민이도 옆에서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기분이 좋네. 정말로 무섭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공동정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고 체육관도 작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때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배운 것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의심하는 법,
증거를 찾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법. 재민아,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재민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날았어요. 바람이 그들을 부드럽게 떠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후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운 호흡이 제일 길었어요. 천천히, 깊게, 조급하지 않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숨은 이어질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곁에도 말순처럼 조용히 가족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가장 소중한 무기가 되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작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